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즐겁게 수업하는 열정의 지투 전문가 송원입니다. 선생님이 지금 요 강의를 촬영하고 있는 오늘이요. 2016학년도 수능 성적표가 배부된 다음 날이에요. 이상하게 수능 성적표가 나오면 가채점보다 성적이 등급이 올랐다는 학생은 없고요. 1등급이었는데 분명 채점할 때는 3등급이 되고 3등급이었는데 4등급이 되고 이런 학생들의 소식이 들려와요. 그리고 또 1년 더 공부를 더 하기로 결정했다는 여러 학생들의 소식도 들려옵니다. 자, 지금 선생님과 마주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이 예비 고3 현재 이제 고2 학생들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재수하기로 결정한 현재 고3 학생들일 수도 있고, 그리고 N수생 1년 더 공부해서 꼭 꿈을 이루어야지라고 결심한 학생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자, 우리가 어차피 공부로 대학을 가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어차피 해야 할 공부인데 그 공부를 2년 혹은 3년으로 나눠서 천천히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몰입하고 집중해서 1년에 끝내버릴 것인가. 지금 선생님의 요 내용을 보고 선생님, 그건 제가 결정할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요. 저도 1년에 하고 싶죠. 그런데 그걸 어떻게 알아요? 라고 생각하는 학생들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선생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세상을 사는 데는 두 가지 태도가 있다고. 하나는 기적이란 전혀 없는 것처럼 사는 것이고, 하나는 모든 순간이 기적인 것처럼 사는 거래요. 여러분, 1년 만에 끝내는 것, 그거 특정한 학생들만 경험할 수 있는 기적 아니에요. 우리 학생들도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면,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지금 이 순간이, 선생님과 함께하는 이 순간이 여러분의 꿈을 이뤄내는, 꿈으로 가는 기적 같은 순간이라고 생각하면서 몰입하면 우리 학생들도 꼭 해낼 수 있다고요. 자, 깔끔하게 2017 수능에서 꿈으로 한 발 확 내딛는 결실을 맺은 우리 학생들과 지난 시간 내용 복습 시작할게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해수의 성질 부분에 대해서 공부했죠. 수온, 염분, 밀도, 용존, 기체 이런 거 공부했습니다. 가장 먼저 수온, 염분도 부분 복습해 볼게요. 자료에 수온, 염분도가 등장한 2011학년도 수능 문제인데요. 수온, 염분도는요, Y축이 수온이고 X축이 염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요렇게 뭐가 표시되어 있어요? 밀도가 표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수온이랑 염분이랑 밀도에 대한 정보를 다 평가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돼요. 자, 일단 들어가 볼게요. 자, 어떤 해수에 결빙이 일어났어요. 결빙이 뭔가요? 그쵸? 해수가 있는데 특정 부분의 해수가 얼어버리는 거예요. 특정 부분의 해수가 얼 정도면 그 지역, 그 해수 전체의 온도는 낮아졌다는 의미가 되고요. 염분은요, 특정 해수가 언다는 건 해수 중에 순수한 물이 언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 해수에 녹아있던 염분이 주변 물에 농집되죠. 그럼 주변 물의 염분은 높아지게 돼요. 염분이 높아지고 수온이 낮아지는 방향, 요 방향이네요. 그 방향으로 가면 밀도는 어떻게 됩니까? 그쵸? 커집니다. 하나 더, 동일한 밀도예요. 자, 요렇게 동일한 밀도를 유지하는, 이게 지금 등 밀도선이죠. 동일한 밀도를 유지하고 있는데 수온이 높아졌대요. 밀도가 똑같아지려면 모두 커져야 됩니까? 맞아요. 염분도 증가해야 밀도가 일정할 수 있죠. 염분도 증가한다. 이런 내용을 이렇게 자료를 보고 해석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역시 수온과 밀도예요. 자, 여러분, 밀도가 커지려면 어떤 두 가지 요인에 의해서 결정이 되죠. 그쵸? 지금 공부한 수온과 염분이에요. 밀도가 커지려면 수온은 맞아요, 낮아야 되고요. 염분은 커져야 돼요. 그러면 8월과 2월 중에 언제 밀도가 클까요? 직관적으로. 수온이 낮은 계절, 겨울, 2월. 염분이 높은 계절, 비가 별로 오지 않는 2월, 겨울. 그래서 밀도는 겨울에 2월에 높습니다. 그리고 수심이 깊어질수록 수온의 연교차. 자, 여름에 요런데요, 겨울에 요래요. 깊어지면 점점 온도 차이가, 그렇죠, 감소합니다. 그리고 해수의 연지 혼합. 위아래로 섞이려면
무슨 층이 없어야 되는데, 무슨 층이 약해야 되는데, 그쵸? 수온약층이 떡 버티고 있으면 이렇게 안정해가지고요, 위아래로 잘 안 섞여요. 그런데 이렇게 2월에는 수온약층이 약하기 때문에 불안정해서 혼합이 잘 이루어질 수가 있다고요. 자, 하나 더. 표층 해수의 밀도는 수온이 낮고 염분이 높을수록 높다. 한 번 더 복습하면서요. 자, 이제 염분이랑 관련된 아주 중요한 함수. 뭡니까? 그렇죠? 증발량 마이너스 강수량 값이에요. 염분이랑 무슨 관계? 비례 관계. 자, 이렇게 복습을 마치고 이번 시간 학습 주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번 시간은요. 이번 시간부터 우리는 해수의 운동과 순환 부분 들어갈 거예요. 지역류라는 말 나오고요. 에크만 수온과 지역류, 밀도차에 의한 지역류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와, 생각하지 않더라도 조금 부담감이 있을 수 있죠. 또 뭔가 새로운 걸 공부하는구나. 해양 파트에서 뭔가 또 새로운 걸 공부하는구나.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이미 대기의 운동과 순환에서 공부를 했어요. 요 내용 거의 그대로 공부를 했죠. 뭐냐? 바람 중에 여러분, 바람 4종류 중에 직윤풍, 경도풍, 뭐 지상풍, 지상경도풍 중에 가장 스탠다드한 바람, 가장 간단한 바람 뭐였죠? 맞아요. 직윤풍이에요. 오늘 공부할 지역류는요. 슈퍼맨이 돌아왔다의 서은이, 서준이처럼 직윤풍과 완전 똑같은 쌍둥이 관계예요. 거의 똑같은 쌍둥이 관계예요. 우리가 직윤풍을 다시 기억을 해내면, 조금 복습을 해내면, 그렇죠? 그냥 지역류를 우리 손에 탁 얹어낼 수 있고요. 지역류가 나타나려면 해수가 이렇게 경사가 져야 되거든요. 이 경사를 만드는 두 가지 경우 에크만 수온과 밀도차를 공부하게 되면 지역류 끝나게 돼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지금 24강 공부하고 있는데요. 조금 뒤에 27강의 표층해류도 여기랑 연결돼서 또 쉽게 이해할 수가 있게 돼요. 자, 그럼 우리 직윤풍 좀 한번 복습하고 시작해 볼게요. 자, 기억을 떠올립니다. 여러분, 직윤풍은요, 어떤 힘과 어떤 힘이 평형을 이루는 바람이었습니까? 맞아요. 기압 경도력과 전향력이 평형을 이루어서, 그래서 바람이 어떻게 불었냐? 이건 직윤풍, 북반구랑 남반구가 달랐죠. 왜요? 전향력 때문에. 북반구는 어떻게? 기압 경도력의 방향에 대해서 오른쪽 직각 방향으로 바람이 불었어요. 남반구는 왼쪽 직각 방향으로 바람이 불었죠. 풍속은요. 기압 경도력과 전향력을 이꼴 같은 상대를 놓고 풍속을 뽑아내 보면 기압 경도력에다가 2 오메가 사인 세타분의 1을 곱해주면 풍속을 알 수 있게 됐었다고요. 자, 요 내용 복습하면서 지역류로 바로 넘어가 봅니다. 지역류는 뭐냐? 똑같아요. 수압 경도력이라는 힘과 전향력이 평형을 이루는 해수의 흐름이에요. 자, 그럼 수압 경도력과 전향력이 평형을 이루는 흐름인 지역류를 공부하기 위해서 기압 경도력이랑 거의 유사한 수압 경도력 특징, 그리고 전향력 특징 다시 한번 기억을 해볼게요, 여러분. 자, 수압 경도력은 뭐냐? 자, 이렇게 해수에 경사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동일한 수심 부분을 한번 연결해 보면 여기 부분을 이렇게 A 부분, 자, 요 부분을 B 부분이라고 한번 얘기해 볼게요. 여기 동일한 수심 부분에서 한번 보면, 그렇죠? A 부분은 거의 해수가 누르는 힘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B 부분은요, 이렇게 많은 해수가 누르게 되죠. 그래서 더 많은 해수가 누르는 부분인 요 B 부분을 우리는 고수압이다. 적은 해수가 누르는 부분을 저수압이다. 이 고수압, 저수압, 해수면의 경사에 의한 수압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힘을 수압 경도력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어떤 방향으로 작용할 것이냐? 수압 경도력이 작용하는 방향은요, 기압 경도력 어떻게 작용했었어요? 맞아요.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작용했었어요. 수압 경도력 마찬가지입니다. 고수압에서 저수압으로 등수압선의 수직인 방향으로 이렇게 작용해주는 힘입니다. 두 번째, 크기는 어떻게 되느냐? 두 등수압선 사이의 간격 델타 X분의 두 지점의 해수의 높이 차이 델타 Z에 의해서 결정되는 값이 수압 경도력이에요. 자, 요 내용을요. 수압 경도력 너무 중요하니까 조금 이해하기 쉽게 선생님이 조금 풀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여러분, 여기에 지금 요 경사 요 선을요.
요 선을 이렇게 선생님이 한번 그려보고요. 다른 색깔로. 그리고 여기에 XY 좌표 평면을 선생님이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자, 그리고 요 해수면 경사를 1차 함수 그래프라고 한번 볼게요. 아, 그러면 이 그래프에서 짠, 밑으로 좀 빼볼까요? 기울기는요, 기울기. 1차 함수 그래프니까 X값의 변화량분의 Y값의 변화량이에요. 그죠? 기울기가 곧 무엇이냐? 해수의 경사예요. 그죠? 해수의 경사, 기울기. 해수의 경사, 기울기와 뭐가 똑같냐? X값의 변화량분의 Y값의 변화량 뭐가 똑같냐? 수압경도량 크기가 똑같아요. 자, 요거 한 번 더 확인해 보면요. 수압경도력의 크기는 뭐와 똑같냐? 수압경도력의 1번 크기는요. 해수면의 기울기, 경사. 그게 그냥 곧 수압경도력의 크기가 돼요. 더 많이 경사진 지역일수록 수압경도력이 큰 거예요. 두 번째, 수압경도력의 경사 방향은요. 그쵸? 높은 데서 낮은 방향으로 해요. 그게 바로 수압경도력이 작용하는 방향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경사 방향, 해수면이 많은 부분 고수압에서 저수압으로 수압경도력이 작용하는데 그 방향은 해수가 경사진 방향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된다고요. 자,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알고 있는 전향력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전향력은 자, 바람에서는요. 바람이 부는 방향의 북반구 직각 오른쪽, 남반구 직각 왼쪽으로 바람을 편향시키는 힘이었어요. 전향력은요. 이제 움직이는 것, 해수의 직각 북반구는 오른쪽, 남반구는 왼쪽으로 작용하는 방향은 수압경도력과 평형을 이루어야 되니까 반대 방향, 저수압에서 고수압 방향, 경사 반대 방향으로 작용한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자, 그럼 지역류 평형을 이루는 두 힘, 수압경도력과 전향력을 우리가 정리를 했어요. 이제 그럼 지역류 정리로 들어가 봐야겠죠? 지역류는 어떤 흐름이냐? 자, 그림 해석 들어갑니다. 여기가 수면이 높고요. 여기가 수면이 낮아요. 여기를 가지점, 여기를 나지점이라고 해볼게요. 어디가 고수압이라고요? 나지점이. 어디가 저수압? 가지점이. 그럼 수압경도력은 어떻게 작용하느냐? 이렇게 저수압 방향으로, 즉 경사 방향으로 작용하는 A가 수압경도력이 돼요. B는요? 수압경도력은 평형을 이루는 힘이니까 B가 전향력이 되죠. 그쵸? 자, 그래서 지역류는 첫 번째 힘이 수압경도력과 전향력이 평형을 이루는 흐름이고요. 그래서 흐름의 방향이 유향이요. 직윤풍이랑 똑같다니까요. 북반구에서는 전향력이 흐름을 오른쪽으로 편향시켰으니까 수압경도력의 직각 오른쪽으로, 북반구에서는 수압경도력의 직각 오른쪽 혹은 오른쪽 직각 방향으로, 남반구는요 직각 왼쪽 방향으로 흐름이 나타나요. 그렇죠? 세 번째, 그럼 유속은 무엇에 의해서 결정될 것이냐? 수압경도력이랑 전향력을 똑같이 놓고 속도만 빼주면 되죠. 그렇죠? V는 델타 X분의 델타 Z, 수압경도력에다가 2ω 사인 세타분의 1를 곱해주면 돼요. 다시 얘기하면, 정리하면 지역류의 유속은요. 여기 수압경도력이, 선생님이 그랬잖아요. 수압경도력은 곧 뭐와 똑같다고요? 해수의 기울기, 경사와 똑같다고요. 해수가 더 많이 경사져 있을수록, 그렇죠? 그리고 저위도일수록 더 지역류의 유속은 빨라진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 번 더 중요한 내용 매직워드로 정리해 볼게요. 지역류는요. 북반구에서는 수압경도력, 경사 방향으로 작용하는 수압경도력의 직각 오른쪽으로 흘러가주는 흐름이다. 자, 그럼 여러분 선생님에게 대답해 보세요. 지역류가 흐르려면, 지역류가 발생하려면 발생할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뭐라고요? 그렇죠? 해수가 이렇게 경사져 있어야 돼요. 지역류의 발생 조건은, 지역류가 흘러갈 조건은 해수면이 수평하면 안 되고요. 경사가 져야 돼요. 기울어져 있어야 돼요. 어느 부분은 물이 많고요. 어느 부분은 물이 적어서 이렇게 경사져야 된다고요. 자, 그럼 이런 경사가, 요런 경사가, 요런 경사가, 저런 경사가 어떨 때 나타나느냐?
그런 경사를 만드는 두 종류의 케이스와 그 경사에 의해서 만들어진 지역류의 특징에 대해서 이제 한번 정리해 볼 거예요. 자, 이런 경사를 만드는 케이스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바람이 불어서 바람에 의해서 해수가 특정 방향으로 이동하면 물 많고 물 적은 경사가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걸 에크만 수송이라고 얘기합니다. 경사를 만드는 첫 번째 경우예요. 두 번째 경우는요. 또 경사가 만들어지는 경우는 동일한 수심인데 요 지역과 요 지역의 온도가 다른 경우에 공기도 그랬잖아요. 온도가 높은 공기는 이렇게 팽창했고요. 온도가 낮은 공기는 압축한 거랑 똑같은 경우가 나타나서 온도 차이에 의해서 부피 차이가 또 발생하면 경사가 만들어질 수 있어요. 이 두 가지 경우를 하나씩 한번 짚어볼게요. 자, 먼저 요거 에크만 수송이라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자, 에크만 수송이 뭐냐? 1892년에요. 네덜란드의 탐험가 난센이라고 하는 분이, 이분은 노벨 평화상까지 받은 아주 위대한 탐험가인데요. 자, 난센이라는 분이 북극해로 배를 타고 탐험을 떠납니다. 그런데 너무 추운 지역이니까 배가요 빙하랑 붙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배가 이렇게 빙하에 갇혀가지고 빙하랑 같이 이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배가 이렇게 빙하랑 붙어서 안 떨어져가지고 같이 가야 돼, 빙하랑. 그래서 빙하와 함께 표류를 하다가 굉장히 특이한 이상한 점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 보세요, 여러분. 자, 바람이 이렇게 부는 거예요. 바람이 분명히 이렇게 부는데 빙하, 배와 함께 붙어있는 그 빙하가요 바람 방향으로 안 가더라는 거죠.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 북극해로 갔거든요. 바람과 똑같은 방향이 아닌 바람에 대해서 오른쪽 방향 25도에서 45도 방향으로 배가 이동해 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상해서 이렇게 빙하가 다 제거된 다음에 돌아와서 에크만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이거 왜 그러지? 라고 해석해 달라고 의뢰를 했어요. 근데 우리 학생들 여러분이 한번 에크만이 됐다고 한번 생각해 봅니다. 왜 그럴까요, 이거? 왜 오른쪽으로 갔어요, 북반구인데? 그쵸. 그 힘 때문이에요. 뭡니까? 맞아요. 잘했어요. 바로 그 힘, 전향력 때문이라고요. 바람이 불어서 배가 그 방향으로 쭉 가려고 했는데요. 이동을 시작하면 지구 자전에 의한 힘인 전향력을 받아요. 이동 방향의 즉각 오른쪽으로. 그래서 전향력과 바람의 합력 방향으로 표층에 물이 이동하니까 빙하도 그쪽으로 이동하고 배도 그쪽으로 이동했던 거죠. 그죠? 그래서 요 전향력을 가지고 표면의 해수 그리고 조금 더 깊이 들어간 해수의 흐름을 연구해서 에크만이 이 지역의 해수의 평균적인 흐름이 어느 방향인지 알아냈어요. 그 알아낸 과정과 결과를 한번 우리 차트에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갑니다. 자, 일단 표면 해수는요, 여러분. 표면 해수는요, 바람이 불어간 오른쪽에 45도 방향으로 해수가 이동하게 돼요. 빈칸에 여러분 적어주세요. 표면 해수의 이동 방향, 즉 표면 해류의 방향은 풍향의 바람이 분 방향의 45도 오른쪽 방향이더라는 거죠. 괄호 열고. 북반구예요. 그죠? 오른쪽이니까요. 그럼 남반구는요? 45도 왼쪽 방향이겠죠? 뭐 때문에요? 뭐 때문에 45도로 간 거예요? 그쵸? 전향력 때문에. 자, 그 다음 요 표면 해수가 쭉 이동을 하게 되죠. 근데 물은요, 물은 이렇게 그 점성이 있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물도요, 표면 해수의 이동 때문에 그쪽으로 쭉 가고 싶어 해요. 이동을 시작하죠. 그런데 움직이기 시작하면 또 밑에 있는 물도 전향력을 받아서 약간 오른쪽으로 휘면서 표면 해수의 흐름보다는 약하게 에너지 전달이 줄어들기 때문에 표면 해수의 흐름보다는 약하게 유속은 줄면서 오른쪽으로 휘게 돼요. 또 더 깊이 들어가면 또 그 방향으로 같이 가려고 했는데 전향력 때문에 휘고 유속 줄고 휘고 하다 보면 표면 해수의 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흐르는 흐름이 나타나는 깊이가 있어요. 이 깊이를 우리는 마찰 저항 심도 혹은 요층을 마찰층이라고 얘기해요. 에크만은
이런 흐름들의 모습이 나선의 형태를 띈다고 밝혀냈고요. 그리고 이런 해수의 흐름들을 평균적으로 적분을 해봤더니 평균적인 흐름이요. 바람의 직각 오른쪽으로 이동하더라는 거죠. 그걸 에크만 수송이라고 명명하게 됩니다. 자, 그럼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표면에서는 이렇게 이동하고요. 점점점 아래로 깊이 들어가면 유속은 어떻게 된다고요? 화살표의 길이가 유속이에요. 유속은 감소합니다. 왜냐하면 에너지가 표면에서, 그렇죠? 표면에서의 에너지는 바람에 의해서 전달을 받았고요. 깊이 들어가면 에너지의 전달이 줄어들기 때문에 유속은 줄죠. 그리고 어느 쪽으로 더 편향되냐면 오른쪽으로 편향이 되게 돼요. 뭐 때문이라고요? 오른쪽 편향은 그렇죠. 전향력 때문입니다. 그 다음 전체적인 마찰층에서의 평균적인 흐름은 어느 방향이냐? 평균적인 해수의 이송을 우리는 에크만 수송이라고 하는데 에크만 수송은 풍향의 직각 방향이에요. 직각 오른쪽 방향이에요. 북방구로. 그럼 남방구는요? 직각, 그렇죠. 왼쪽 방향이 되겠죠. 자, 그럼 여러분 바람이 불어서 이렇게 에크만 수송이 나타나서 지형류가 어떻게 흐르는지 진짜 대기 대순환이 나타나는 실제 해양에다가 요 개념을 이렇게 접목해서 한번 해석해보고 이해해 볼게요. 갑니다. 자, 여기 적도 그리고 중위도까지가 포함되어 있는 아열대 순환이 나타나는 지역이에요. 여러분 보시면 여기가 지금 적도고요. 여기가 60도예요. 그러면 이 가운데 부분의 위도가 30도쯤 되겠죠. 기억을 떠올려 볼까요? 우리 대기대순환 공부했는데 자, 여기다 선생님 조그맣게 한번 그립니다. 여기 조그맣게. 여러분 기억을 돕기 위해서 지구예요, 지구. 여기 0도, 30도, 60도, 0도랑 30도 사이에 부는 바람 뭐였죠? 무역풍이요. 30도랑 60도 사이에 부는 바람 뭐였죠? 편서풍이요. 자, 이 바람이 지속적으로 불게 되면 이 바람에 여기는 북반구니까 직각 오른쪽 방향으로 파란색으로 에크만 수송이 나타난다고요. 그렇죠? 무역풍이 북쪽, 남쪽, 동쪽, 서쪽 어느 쪽으로? 서쪽으로 이렇게 부니까 에크만 수송은 북쪽 방향으로 나타나게 돼요. 0도랑 30도 사이에서는. 볼까요? 또 30도랑 60도 사이에서는요. 바람이 서에서 동으로 부는 편서풍이 부니까. 그죠? 바람의 직각 오른쪽, 남쪽 방향 30도 방향으로 물이 모이게 돼요. 그 결과 30도 부근의 해수가 높아지게 된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에요. 0도, 30도, 60도. 여기가 북쪽이고요. 남쪽이고요. 동쪽이고요. 서쪽이에요. 그렇죠? 해수가 지금 이렇게 바람에 의해서 에크만 송이 나타나서 30도에 높아진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이 그림을 우리가 한번 표로 해석해 보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이랑 함께 표 해석 들어가 봅니다. 자, 0도랑 30도 사이에는 무슨 바람이 분다고요? 무역풍. 무역풍은 어디서 어느 방향으로 부는 거예요? 그렇죠? 수평 방향의 흐름만 한번 생각해 보면 무역풍은 동에서 서쪽으로 흘러가주는 바람이죠. 부는 바람이에요. 바람이 이렇게 가니까 바람의 직각 오른쪽, 바람의 직각 오른쪽. 그래서 에크만 수송은 어느 쪽으로 나타나느냐? 어느 쪽? 그렇죠? 북쪽으로 나타나게 돼요. 30도랑 60도 사이는 바람이 무슨 바람이 부냐? 편서풍이요. 편서풍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불어가는 바람이에요. 그럼 바람이 이렇게 부니까 바람의 직각 오른쪽으로 나타나는 에크만 수송은 어느 쪽 상대적으로? 그렇죠? 남쪽으로 수송이 나타나게 되죠. 그럼 물이 어디가 많냐? 30도가 많아요. 여기는 물이 많고 적고 많고 적고. 그럼 30도를 기준으로 그렇죠? 수압 경도력이 나타날 거라고요. 경사가 나타나니까 30도에서 60도 방향, 30도에서 적도 방향으로 해수가 경사를 이루니까 선생님 여기다 그림을 또 한번 다시 그려보면 이렇다고요. 이렇게 단면을 한번 잘라보면 이렇게 단면을 잘라보면 30도 부근은 물이 많고요. 60도는 다시 적도는 물이 적은 이런 경사가 나타난다고요. 그렇죠? 그러면 요 지점과 요 지점에서 힘이 나타나겠죠. 경사 때문에. 경사 방향으로 모여. 그렇죠? 이렇게 0도랑 30도 사이에서는 수압 경도력이 0도랑 30도 사이에서는 수압 경도력이 경사 방향으로 무슨 쪽으로? 남쪽으로 나타나요. 전향력은요. 수압 경도력 반대 방향 평형을 이루어야 되니까
북쪽으로. 그럼 지역류는 어떻게 흐를까요? 수압 경도력의 북반구니까 어느 쪽? 즉각 오른쪽. 수압 경도력의 즉각 오른쪽은요. 이런 흐름인데요. 어느 쪽으로? 동쪽에서 서쪽으로 흘러주는 흐름이에요. 선생님, 바람 방향이랑 지역류 방향이랑 똑같네요. 여기서 한 번 더 그런지 확인해 볼까요? 자, 30도, 60도입니다. 수압 경도력은 어느 쪽으로 작용하느냐? 경사 방향으로요. 그러니까 어느 쪽? 북쪽이죠. 자, 그림 보면 수압 경도력 북쪽으로 작용하고 있다고요.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고 평형을 이루는 전향력은요, 남쪽으로. 그럼 지역류는 어떻게? 수압 경도력에 대해서 즉각 오른쪽, 오른쪽으로 어느 쪽? 동쪽으로 흘러가게 되죠. 서에서 동쪽. 역시 편서풍과 편서풍이 만드는 지역류. 방향이 똑같네요. 여러분, 요 내용 옆에다가 이렇게 한번 적어놔 주세요. 어떻게? 바람 방향이랑 바람 때문에 에크만송이 나타나서 경사가 나타나서 흐르게 되는 지역류. 바람에 의한 지역류 방향이랑 어떻다? 이걸 똑같다 라고 정리해 주세요. 자, 그리고 꼭 기억할 개념 한 번 더 매직 워드로 보면 에크만 수송은요, 북반구에서는 바람, 에크만 수송은 바람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바람의 풍향의 즉각 오른쪽, 남반구는 왼쪽이고요. 지역류는요, 그럼 지역류는 북반구에서는 무슨 방향? 수압 경도력의 즉각 오른쪽이에요. 남반구는 수압 경도력의 즉각 왼쪽. 요거 기압 경도력에서 연습했던 것 그대로 적용이 되는 얘기죠. 자, 이렇게 해서 경사가 만들어지는 첫 번째 경우 에크만 수송에 대한 내용 마무리했고요. 자, 그럼 경사가 만들어지는 두 번째 경우가 있어요. 그거 온도차가 부피 차이를 만들고 밀도 차이를 만들고 그러면서 경사가 만들어지는 그런 경우 정리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밀도 차에 의한 경사 발생과 지역류라고 제목을 적어놨어요. 자, 요 밀도 차이라는 게 무슨 말인가부터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요렇게 바다인데요, 여러분, 바다. 동일한 수심에서요. 동쪽은 같은 수심인데 온도가 20도씨, 서쪽은요 11도씨. 같은 수심인데 이렇게 온도 차이가 나는 바닷속의 환경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동쪽 부분의 온도가 지금 높은 거고요. 서쪽 부분의 온도가 낮은 거죠. 공기도요. 온도가 높으면 팽창하고요. 온도가 낮으면 압축됐듯이 마찬가지로 이렇게 온도가 높은 해수로 이루어져 있는 부분은요, 팽창이 이루어져요. 그리고 온도가 낮은 부분으로 이루어진 해수는 압축이 이루어져요. 그럼 여기는 물이 팽창한데요. 우! 여기는 압축된대요. 그럼 뭐가 만들어지느냐? 자, 온도 차이가 부피 차이를 만들고요. 똑같은 해수면이었는데 여기는 부피가 쭉 늘어나고 여기는 부피가 이렇게 압축되면 밀도가 달라지죠, 여러분. 그죠? 밀도 차이가 나타나요. 팽창된 부분은 밀도가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맞아요. 팽창된 부분은 단위 부피당 물입자의 개수가 적게 들어가니까 밀도가 작아지고요. 압축된 부분은 밀도가 커지게 돼요.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해수의 높이 차이가 만들어져요. 경사 차이가 만들어지면, 그쵸? 수압 경도력이 발생하게 되죠. 자, 그 내용 우리 교재에 있는 그 빈칸을 하나씩 채우면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여기 동일한 수심이 연결된 요 지역에, 그쵸? 여기가 동쪽, 여기는 서쪽이라고 적혀 있고요. 여기는 따뜻한 해수예요. 여기는 찬 해수가 있는 지역이에요. 그럼 찬 해수 지역이랑 따뜻한 해수 지역의 밀도를 한번 비교해 보래요. 어느 해수의 밀도가 더 높습니까? 그죠? 금방 했어요. 찬 해수는 고밀도예요. 따뜻한 해수는 저밀도죠. 따뜻한 해수는요, 따뜻하니까 에너지가 많으니까 부피가 팽창해서 따뜻한 해수가 있는 지역이 해수면이 높죠. 해수면이 높고 낮은 해수면의 차이가 만들어지면, 경사가 만들어지면 수압 경도력이 발생한다고요. 어떻게? 수압 경도력은요,
높은 데서 낮은 쪽으로, 즉 온도는 어떤 지역에서? 더운 해수 지역에서, 즉 동쪽 지역에서 찬 해수 지역으로 서쪽으로 이렇게 수압 경도력이 나타나게 돼요. 맞죠? 이렇게 서쪽으로 수압 경도력. 그 다음 전향력은요. 지역력 평형을 일단 이루었으니까 전향력은 반대 방향으로. 찬 해수 있는 지역에서 더운 해수 있는 지역으로. 그쵸? 사실은 해수면이 낮으니까 찬 해수 있는 지역이 저수압이고요. 따뜻한 해수 있는 지역이 고수압이 되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고수압, 저수압이 돼요. 많은 양의 물이 누르니까. 그래서 수압 경도력, 전향력 차이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제 지역류가 흘러가게 되죠. 지역류는 북반구라면 수압 경도력의 직각 오른쪽으로, 그리고 남반구라면 수압 경도력 직각 왼쪽으로. 그런데 여러분, 요 표시 한번 볼까요? 요 표시. 자, 요 표시. 쌤이 여기다가 화살을 하나 그려볼게요. 화살. 화살이 어떻게 생겼냐? 요렇게 생겼죠. 요렇게. 요렇게. 그쵸? 근데 화살을 내가 지금 여기 눈이 여기 있는데, 내 눈이 여기 있는데 화살이 지금 나한테 오는 걸 보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기 화살 쪽에 점만 보이게 돼요. 그래서 지금 화살이 내 쪽으로 오면, 즉 지면에서 나한테로 나오는 방향이 나오면 이렇게 그냥 점으로만 나타내요. 이건 지금 나온다는 뜻이고요. 또 내가 이렇게 이쪽에서 내가 눈이 여기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화살이 나에게서 멀어지면 이 뒤에 부분, 깃털 부분만 보이거든요. 지면으로 들어가는 부분이면, 화살이 나에게서 멀어지는 부분이면 이렇게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이 표시는요, 들어가는 표시고요. 이 표시는 나오는 표시라는 것 하나 알아두시고요. 그럼 요거는 뭐냐? 서쪽이고 동쪽이면 저 북쪽 방향으로 지역류가 흘러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자, 지역류는요, 방향은 수압 경도력의 오른쪽 직각 방향. 여기는 어디입니까? 반구, 북반구죠. 그리고 유속은요, 수압 경도력 곱하기 2 오메가 사인 스타 분의 1을 곱해주면 돼요. 그런데 수압 경도력은 꼭 뭐라 그랬냐? 해수면의 경사라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자, 이 지역을 A, 이 지역을 B, 이 지역을 C라고 하면 C는 그냥 해수면이 높은 채로 일정해요. A 지역은 해수면이 낮은 채로 일정해요. B 지역 부분이 해수면의 경사가 나타나는 지역이에요. 이 A, B, C 세 지역 중에서 어느 지역에 지역류가 흐르는 지역이냐, 유속이 나타나는 지역이냐, 이렇게 경사가 있어야 지역류가 흐르게 된다고요. 그래서 경사진 곳이 유속이 빠르다라고 정리해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요. 자, 이제 선생님 봐주세요. 정리를 해보면 해수면이요, 이렇게 경사가 져 있어야 표층 해수가 흘러가는 지역류가 나타나게 되는데, 지역류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경사진 지역의 고수압, 저수압, 이쪽으로 힘, 수압 경도력, 반대 방향으로 전향력. 그래서 북반구는요, 수압 경도력의 직각 오른쪽 이렇게 들어가는 방향으로 해수가 흐르고요. 북쪽으로 흐르고요. 남반구라면 수압 경도력의 직각 왼쪽으로 해수가 이렇게 나오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된다고요. 이게 지역류예요. 지역류는 해수가 경사져야 흐르는 흐름인데요. 경사는 바람이 불어서 에크만송이 나타나서 물이 한쪽으로 많이 이동해도 경사가 나타나고, 또 이렇게 특정 지역에 온도 차이가 나타나서 밀도 차이가 나타나서 높이 차이가 나타나도 경사가 나타나게 된다고요. 자, 그래서 지역류와 경사를 한꺼번에 이해해보면 지역류 어렵지 않아요. 정말 어렵지 않은지 지역류 부분에서 출제된 기출문제 하나씩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직 워드 해결해 볼게요, 여러분. 밀도는요. 여기가 찬물, 따뜻한 물. 어떤 물이 크다고요? 그렇죠? 찬물. 그리고 유속이 높은 곳은 경사가 큰 곳이다. 이제 이동합니다. 자, 첫 번째 문제. 2015학년도 7월 학력평가 문제예요. 그림은 에크만 나선과 빙산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에크만 나선이 무엇이냐? 바람이 불어서 그 바람에 의해서 해수가 이동을 해가는데, 그 이동을 하는 것이 깊이에 따라서 유속과 방향이 달라지는 그 모습을 나타낸 것을 에크만 나선이라고 하죠. 자, 그럼 우리 하나씩 한번 해석해 볼게요, 여러분. 자, 바람이 이렇게 불어요. 첫 번째, 표면의
해수는요. 요 빙산이 포함된 표면의 물은 어느 쪽으로 이동해 간다고요? 여기는 어디입니까? 바람에 대해서 오른쪽 방향으로 표면 해수가 이동을 해 가잖아요. 여기는 어디입니까? 그쵸? 전향력이 오른쪽으로 작용하는 그 반구, 맞아요. 여기는 북반구가 되고요. 북반구에서는 표면 해수는 바람에 45도 오른쪽 방향으로 이동해 가게 돼요. 여러분, 그런데 이 바람은 지금 현재 무슨 풍입니까? 여기가 북쪽이고요. 저 여기가 남쪽, 여기가 동쪽, 여기가 서쪽이 돼요. 바람은 뭘로 이름을 정하느냐? 출발점으로 이름을 정해요. 그래서 이 바람은 무슨 풍이냐? 남쪽에서 불어가니까 바람은 남풍이 돼요. 남풍에 의해서 표면 해수는요, 바람의 45도 방향으로 이동하게 될 텐데, 그럼 이 표면 해수와 함께 빙산이 이동해가는 방향은 어느 방향이냐? 바람의 45도 오른쪽으로 간다니까요. 바람이 가는 방향에. 그쵸? 표면 해수는 그래서 북동쪽 방향으로 이동을 해 갈 거라고요. 쪽으로 이동. 그쵸? 자, 두 번째는요. 그럼 깊이 들어갈수록 역시 해수가 이동하게 되는데 어떤 이동을 하게 되겠느냐? 자, 더 깊이 들어가면 표면 해수와 반대 방향의 흐름이 나타날 때까지 첫 번째, 유속은 줄어요. 왜요, 여러분? 왜 유속이 준다고요? 그쵸? 에너지가 감소하기 때문이에요. 자, 바람이 전달해줬던 에너지가 점점 줄어들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유속이 줄어든 그 흐름들이 계속 나선을 이루면서 오른쪽으로 더 편향하게 돼요. 오른쪽 편향. 왜요? 왜 오른쪽으로 편향한다고요? 이 힘 때문에. 오른쪽 하면 바로 그쵸, 전향력 때문에. 그래서 평균 해수는요, 바람의 즉각 오른쪽 방향으로 북반구니까 요래 동쪽으로 이동을 하게 된다. 그걸 에크만 수송이라고 얘기하죠. 에크만 수송은 어느 쪽 방향으로 간다? 동쪽으로 이동하게 된다. 해수의 경사가 요래 나타나게 될 거예요, 결과적으로. 자, 그럼 이제 보기 해석 들어갑니다. 기억, 이 해역은 북반구이다. 바람과 표면 해수의 이동 방향의 관계를 보면 되죠. 다른 흐름들도 계속 어느 쪽으로 편향되는지 보면 돼요. 그렇죠? 오른쪽으로 편향됐으니까 여기는 북반구가 맞습니다. 니은, 빙산은 북동쪽으로 이동해 갈 것이다. 맞습니까? 그렇죠? 바람의 45도 오른쪽 방향, 북동쪽 방향 맞습니다. 니은도 맞아요. 디귿, 에크만 나선에서 수심이 깊어질수록 얘보다는 얘가 계속 왜 유속이 늘어지느냐? 전향력 때문이에요. 전향력이 유속을 바꿀 수 있어요? 아니요. 전향력은 지구 자전 때문에 만들어지는 가상적인 힘으로 방향만 바꿀 수 있지 유속의 크기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은 없어요. 그래서 디귿은 아니에요. 유속이 줄어드는 이유는 에너지가 감소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디귿만 틀리고 기억 니은은 맞습니다. 답은 4번이 돼요. 두 번째 문제 갈까요? 자, 두 번째 문제 갑니다. 2015학년도 9월 모의평가 문제 그림은 알려줬네요. 여기는 어디다? 북반구다. 북반구에서 지역류와 이에 작용하는 힘을 나타냈대요. 자, 누가 힘이고 누가 지역류인지 여러분이 직접 찾아내셔야 돼요. 자, 일단 여기 물이 많고요. 여기 물이 적어요. 그쵸? 여기가 고수압이고요. 여기가 저수압이에요. 경사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 고수압에서 저수압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 그 힘 우리 알고 있잖아요. 뭡니까? 그쵸? A, 수압 경도력이에요. 지역류 평형을 이뤘기 때문에 수압 경도력과 전향력은 크기는 똑같고 방향은 그쵸? 반대여야 돼요. 그럼 전향력 찾아보면 전향력은 C, 전향력이에요. 자, 그래서 흐름, 지역류가요. 수압 경도력의 직각 오른쪽 방향으로 쫙 흘러가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B가 지역류입니다. 지역류는요. 무엇에 의해서 속도가 결정되느냐? 지역류의 유속은요. 수압 경도력에다가 2 오메가 사인 세타분의 1을 곱한 것만큼의 크기로 지역류의 유속이 결정돼요. 지역류는
수압 경도력이 클수록 수압 경도력은 셈이 뭐랑 똑같다 그랬는데 그쵸? 해수의 경사죠. 델타 여기는 L이네요. L분의 H 기울기예요. 경사. 해수의 경사가 클수록 두 번째 나머지 값들이 다 똑같다면 세타, 사인 세타가 작아야 되니까 세타가 작은 저위도일수록 유속이 빠르게 돼요. 이렇게 정리해놓고 보기 분석 들어가 보죠. 기억. 지역류는 A 방향으로 흘러요. A는 수압 경도력인데 전향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평형을 이루는 지역류는 B 방향으로 흘러야 되죠. 그래서 기억은 땡입니다. 니은 H가 일정하대요. 요거 H가 일정하대요. 그리고 L이 클수록 B의 크기는 작아진다? 지역류는요. 수압 경도력과 전향력이 평형을 이루는 흐름이에요. 일단 A랑 C는 크기가 똑같은데요. 수압 경도력은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느냐? 그쵸? L분의 H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그런데 H는 고정시켜 놓고요. L이 어떻게 된대요? 커진대요. 분모가 커지니까 A의 크기가 작아지죠. A가 작아지면 C 전향력 크기도 똑같아야 되니까 작아져요. 그래야 되죠. 그죠? A도 작고 C도 작아요. 그러면 수압 경도력이 줄어들었으니까 지역류의 유속도 감소해 줘야죠. 그래서 B의 크기는 작아진다. 는 맞는 설명이 돼요. 디귿 갈까요? 해수면의 기울기가 똑같을 때. 자, 여기 밑줄 그어보세요. 해수면의 기울기가 똑같을 때가 무슨 뜻이냐? 수압 경도력이 변함이 없다는 뜻이에요. 수압 경도력이 고정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수압 경도력이 똑같을 때 위도가 바뀌면 C의 크기는 작아진다. 여러분, 지역류 평형을 이루면 계속 A의 크기와 C의 크기가 일정해야 돼요. 그런데 기울기가 똑같으니까 수압 경도력이 안 변하니까 C도 어때야 되느냐? 안 변해야 되죠. 선생님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전향력이 2V 오메가 사인 세타인 걸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고위도로 가는데 세타가 커지면 사인 세타가 커지니까 C가 커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지역류 평형을 이뤘다는 게 힌트가 돼요. A가 고정되어 있으면 C가 일정해야 되니까 고위도로 가도 C 일정할 수 있죠. 뭐가 변하면 돼요? V 값이 작아지면 되죠. 그래서 A와 C는 항상 똑같다는 걸 알고 있느냐를 물어본 보기가 돼요. 디귿은 땡입니다. 기억 땡, 디귿 땡. 정답은 니은 2번이 됩니다. 자, 이제 3번으로 가죠. 자, 3번 볼게요. 그림은 남극 대륙과 남아메리카 연안 사이에 어느 해역에서 관측한 수온의 연직 분포예요. 자, 문제를 그냥 허투루 읽으면 안 돼요. 여기는 어디냐? 남극 주변이래요. 다시 얘기하면 만구 무슨 반구? 그래요, 남반구예요. 여기는. 남반구에서는요. 지역류가 어떻게 흐르느냐? 수압 경도력이 즉각, 그쵸? 왼쪽으로 흐르게 됩니다. 자, 그럼 볼게요. 자, 요 문제는 해수의 경사를 안 알려줬어요. 그냥 온도만 알려줬어요. 자, A 지역 아래 한 1000m 지점의 온도를 보니까 온도가 쭉 여기가 1.6이니까 1.4도C 정도가 돼요. A 아래는요. B 아래는요. 2.4, 6, 8, 3도C 정도가 돼요. B 부분이, B 지역이 동일한 수심에서 A 지역에 비해서 온도가 높네. A 지역은 온도가 낮네. 그럼 여러분 이거 보고 이거 가지고 해수면 경사를 여러분이 만들어내 주실 수 있어야 돼요. 어디가 해수면이 높다고요? 온도가 높은 부분은 팽창해서 이렇게 해수면이 높아지고요. A 부분은 해수면이 낮아져서 사이에 이렇게 경사가 만들어지게 돼요. 그러면 수압 경도력 어느 쪽으로? A 쪽으로. 전향력 어느 쪽으로? B 쪽으로. 그런데 해수는 어느 쪽으로 흐르느냐? 여기는 남반구니까요. 수압 경도력 즉각 왼쪽으로 이렇게 나오는 방향으로 해수가 흐르게 되죠. 나오는 거 어떻게 표시된다고요? 단서에서 알려줬어요. 나오면
점으로 찍고요. 들어가는 방향이면 이렇게 된다. 나오니까 이렇게 표시해줘야죠. 그렇게 A, B 해수면과 지역류의 흐름 방향까지를 잘 맞추는 것 뭡니까? 2번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 한번 볼게요. 되게 복잡해 보여요. 그림은 북대서양 서안의 수온 연직 분포와 1호부터 계산된 해수면의 높이예요. 해수면의 높이를 다 알려줬어요. 자, A지역, B지역, C지역, D지역, E지역 에서 해수면을 경사를 알려줬어요, 여러분. 수압 경도력이요. A지역에서는 보세요. 여기가 고수압이고 여기가 저수압이니까 수압 경도력은 이렇게 저쪽 방향, 서쪽 방향으로 수압 경도력 작용해 줘야 돼요. B는요, 해수면에 경사가 없어요. 높기만 하니까 수압 경도력 없고요. C 지역은요, 수압 경도력이 경사 방향으로 동쪽 방향으로. D는 낮기만 하니까 수압 경도력 없고요. E 지역은요, 저쪽으로 서쪽 방향으로 수압 경도력이 작용해 줘야 돼요. 그럼 전향력은요, 여러분? 전향력은 수압 경도력과 반대 방향이니까 A 지역에서는 동쪽, C 지역에서는 서쪽, E 지역도 이 지역은 동쪽으로 전향력 작용해 줘야 돼요. 그럼 여기가 어디라고요? 북대서양, 북반구거든요. 지역류는 어떻게 흘러줘야 되느냐? 수압 경도력이 즉각 오른쪽으로 들어가는 방향, 북쪽으로. C 지역은요, 수압 경도력이 즉각 들어가는 방향. C 지역은 수압 경도력이 즉각 오른쪽 방향, 그러니까 나오는 방향. E는 수압 경도력이 즉각 오른쪽 들어가는 방향, 북쪽으로 이렇게 흘러가 줘야 된다고요. 근데 여러분, B와 D를 한번 볼까요? B 지역은 부풀어 있고요. D 지역은 이렇게 압축되어 있어요. 해수면의 높이가. 왜 그럴까요? 그렇죠? 수온이 B가 D보다 높기 때문에. 그러면 B 지역은 팽창한 거니까 밀도는 어느 지역에서 높다고 그래야 돼요? 압축된, 그렇죠? D 지역이 높다고 그래야 돼요. 이렇게 해석하고 보기 갈게요. 기억! 수온의 영향만을 고려할 때 이렇게 수온만을 고려할 때 밀도는 어디가 더 크다? D가 더 크죠. B가 D보다 작죠. 팽창했으니까, 부풀어 있으니까 단위 부피당 물입자의 개수가 적어요. 밀도는 작습니다. 니은 지역류가 흐르는 방향은 A와 C가 똑같다. A와 C의 경사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지역류의 방향이 똑같을 수 없어요. 디귿 해수에 작용하는 전향력 방향은 C와 E가 똑같다. 마찬가지죠. 전향력, 수압 경도력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전향력 방향도 같을 수 없어요. 그래서 기억만 맞았습니다. 정답은 1번이 돼요. 자, 우리 학생들 해양 부분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직윤풍도 어려웠는데, 그렇죠? 뭔가 물이 조금 더 이상한 것 같고 더 이해가 안 되는 것 같고 그렇지만 수압 경도력, 전향력, 평형과 경사에 초점을 맞춰서 이해하려고 노력해보면 지역류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충분히 이해를 해놓으면 시작할 때 말씀드렸듯이 27강에서 굉장히 수월하게 이해하실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번 시간 내용 직윤풍과 연관지어서 직윤풍도 복습하고 지역류도 이해하고 뽕도 먹고 알도 먹고 도랑치고 가져잡고 다 해주실 우리 학생들에게 파이팅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사랑합니다.